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부담 없이 마음 놓고 매수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죠? 그리고 여러 변수들 되짚어가면서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특집 시간이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부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358, 코스닥은 82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생각보다 맷집에 굉장히 강하다. 악재가 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은데 생각보다 이제 지수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빠져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 8월 중순부터 시장은 지금 수준의 가격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경제 규모하고 저는 자주 비교하는데 지금의 어떤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총을 다 합치면 한 1930조 원 정도 됩니다. 1930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년에 어떤 그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아직은 추정이지만 한 1980조 원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는 아니면 8월 이전에는 굉장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의 시총이 쪼그라들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부양책이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내년 가격까지는 내년의 어떤 전망까지는 다 회복을 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은 가격이 아직은 싸지는 않구나. 그래서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줄 경우에 뭐 중국으로의 수출 내수가 좀 더 붙어주게 되면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어떤 신뢰감도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대선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실적 시즌도 이제 본격화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싸지 않은 가격에서 등락이 좀 거듭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망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겠네요. 네. 지수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봤고요. 미국에서도 대형주 실적 발표가 한창입니다. 이번 주 내에서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성장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펼쳐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가 미국 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나 전기차에 관련된 또 공급 체인에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들어올리는 영향은 했는데 한 가지 이제 조금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끌고 왔었던 성장주들이 과연 바뀐 어떤 아니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대통령 구도 하에서도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꿈을 갖고 이제 주가를 굉장히 들어 올렸지만 실제 이제 막상 까본 실적이 야, 이 정도 갖고 성장주를 20년, 30년까지 밸류에이션 줄 수 있겠냐라는 고민은 생길 수 있어요. 이렇다면 이번 주에 이제 발표 예정인 게 대표적으로 테슬라하고 넷플릭스인데 테슬라는 워낙 이제 잘 이제 올라오곤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같이 끌고 왔었던 내지는 언택트의 주요 이제 어떤 재료였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는 이탈률이라든지 앱 다운 속도가 조금은 감소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좀 실적이 생각보다는 미스할 가능성 아직은 발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표된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내지는 이런 I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노출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내 성장주에 다시 한번 주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로는 저희가 미리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미국 대선은 끝나봐야 시장 방향성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대선이 끝나고도 한 달 이상은 불확실성이 가중된다고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3일이 대선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편 투표거든요. 사전 투표. 거기다가 사전 투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싫다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11월 3일에 이제 직접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 나와서 투표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나 기투표한 어떤 그 우편투표, 사전투표가 발표되는 거는 11월 3일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11월 3일에 나오는 투표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좀 경합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지금 대선의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우편 투표가 나온 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어떤 그 대선 불복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3일에 당장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대선이 이번엔 대통령도 뽑지만 상하원 의원도 같이 뽑거든요. 하원은 전부 다 교체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민주당이 대부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상원 같은 경우에는 좀 경합주에서 여전히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3대 47로 공화당이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대통령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걸 미국에서는 블루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란 물결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도 관건이고,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왔지만 만약 상원을 민주당이 탈환하지 못하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과가 안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미국 대선 결과가 논쟁에 휩싸이면서 주식시장이 극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투자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있고, 미국의 신용 등급도 강등될 수 있다라는 인터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당에 미 대선 끝났다고 불확실성 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진통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 이거는 감안하시고 연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요. 이거 자꾸 희망 회로를 돌려보게 되는데, 그래도 국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에는 추세적 반등 가능할 것이다. 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 지속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딱딱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11월 중순이 지나면 공교롭게도 한국 같은 경우에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재정 지출은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달러화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약세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실적주 내지는 연말에 배당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이제 따박따박 이익을 내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이 아직 한 달은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지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제 품질 보증비라는 어떤 뭐 굉장히 큰 금액의 어떤 그 일회성 비용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눈높이가 좀 충분히 낮아져야 되고요. 더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M&A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당장 내년에 8조 원이 나가는 이슈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 이익이 하이닉스 중심으로 또 조정치가 하향 조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미국의 한국의 실적 시즌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조금은 눈높이가 낮아지거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국내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어디는 좋아지고 어디는 좀 회피하면 좋겠다, 이런 힌트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 낸드를 인텔에서 M&A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그 칩 메이커들 중심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대부분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좀 더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은 어떤 관심이 쏠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예전처럼 섹터가 다 좋아지면 그 기업들 다 좋아지는 사이클이 아니고, 그쵸. 성장이 이제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화학에서도 몇몇 기업들, 그리고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몇몇 기업들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히 바텀업 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무역 갈등이나 경기의 하방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을 단
한 자리 숫자라도 늘려온 기업들이 있어요. 네, 매출이 어딘가요? 생각보다 한 20개 정도 됩니다. 예, 그 기업들 중에서 이제 그래도 배당 성량이나 배당 수익률 좀 낮지만 조금씩 늘려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이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노공업이나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재미없거나 내지는 시장에서 테마나 내지는 성장과 엮여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돌아놓고 보면 결국 우리한테 뭐 현금의 배당이라든지 주가 상승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이런 불확실한 시대 어떤 구간에서는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배당하면 금융업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실적 추정치 어때요? 금융은 최근에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수익률로만 놓고 보면 금융주들이 대부분 뭐 거의 4에서 5% 나오는 건 맞는데, 이거는 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배당 시즌이 지났을 때 아니면 배당을 놓고만 봐서 들어갔지만 배당은 받았지만 주가 수익률은 별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을 계속 늘려오고 이익이 계속 늘어온 기업들은 배당도 받고 이후에 내년에 대한 그림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쭉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배당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 아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말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내부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의 매도세가 또 많이 나올 수 있죠. 대주주 요건도 대주주 요건 강화됐고. 3억 하향 문제가 잘 안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양시장에서 사들인 금액이 거의 50조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누군가는 사줘야 시장이 되는데, 지금은 당장 어떤 규제 이슈로 인해서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오히려 실적에 대고 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결국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있고, 대형주 내에서도 이런 어떤 지배구조와 엮여있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클린하게, 아까도 뭐 좀 반복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 자기 영역에서 계속 매출과 이익을 내주는 기업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필두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잘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아마 다음 주 10월 말에 이제 3분기 IR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기대하는 거는, 그동안 2018년 이후에 3년 동안 주주 환원 계획을 갖고 갔었거든요. 잉여 자금 흐름에서, 잉여 현금 흐름에서 50% 이상은, 50%는 배당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한 9조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물론 그거 다 쓴다라는 건 아니지만, 연말에 기본적으로 2% 중반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삼성전자와 특별 배당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가 이런 배당과 관련된, 이익을 내는 기업과 관련된 시장의 어떤 관심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저는 이제 따박따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따박따박 배당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인별이냐 직계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금 질질 끌리고 있는데, 조속히 해결돼서 투자 심리가 좀 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한번 전해보고요. 마지막에는 연말 시장 잘 따라가면서 제 할 일 하는데 배당도 더 물어줄 수 있는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연말 투자 대안으로 삼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